근데 컴퓨터를 딱 접했을 때 저는 그게 엄청 신세계였고 네, 10살 때쯤 되나? 북한에 보면 그 게임기 있잖아.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컴퓨터에 그때 자동차 경주 게임이 있었는데 와 3D라서 엄청 환상적인 거예요. 그게 반해서 컴퓨터에 취미를 갖게 되고 진짜 북한말 깡도강이죠. 깡도강을 시도를 한 거죠. 저는 무산으로 대부분 넘었거든요. 어릴 때 같았으면 그냥 뭐 길 지나가다가 뭐 강막 이렇게 뛰어들었을 텐데 이게 나이 드니까 그것도 무섭더라고요. 밤새 그 군대들이 움직이는 뭐 동선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교대 시간에 강을 건넜거든요. 강을 건너서 중국에 와서도 진짜 연락되는 데가 없고 목사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꼬집이를 치게 된 거예요. 다시. 21살 돼서도 중국 와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더니 교회에서도 이제는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못 받는 거. 네. 못 받으시고 그냥 뭐 갈 수 있게 여비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비를 받아가지고 가고 해서 대련에 갔어요. 대련에서 조선족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에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저희 목사님 이름을 대시면서 그분 밑에서 공부하던 아이 아니냐고 그 지금 그 목사님이랑 연락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연락 안 된다고 연락처 혹시 아냐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하시더니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신 거예요. 그 통화를 하셔서 저를 또 다시 목사님 중국도 진짜 크잖아요. 엄청 큰 땅에서 와, 막 소름 돋는다. 거기서 진짜 나는 진짜 인복 있고 하나님을 막 믿고 할 때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었고 어디 또 다시 가시게 된 거예요? 심양 그러니까 목사님 심양에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심양에 가서 며칠 있다가 단동 쪽에서 북한 아이들을 한 집에 한 5명씩 그러니까 우리 쉼터라고 하는데 5-6명씩 한 집에 계속 한 여러 집을 이렇게 운영을 하셔요. 거기에 가서 저도 같이 공부도 하고 대단하신 분이다. 또 그분이 학교도 보내주셔가지고 거기서 저는 직업전문학교 저는 컴퓨터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컴퓨터 학과 그러면 거기 있을 때 한국에 가고 싶다라거나 한국에 대해서 들어본 이야기 있어요? 그렇죠. 한국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죠. 한국은 자유의 세상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할 수 있고 일단은 한국은 중국보다 깨끗하다. 이게 어릴 때 중국에서도 한국 문화를 많이 접하잖아요. 한국 노래, 한국 드라마 이런 거 보면 한국은 환상적인 나라였죠. 뭐 저한테는. 그래서 항상 가고 싶다고 생각은 했었던 나라고 거기서도 친구가 먼저 한국에 온 같이 생활하던 친구가? 사람이 있어요. 걔가 야 여기가 좋아. 중국보다 훨씬 더 좋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됐죠. 그럼 그때 또 목사님이랑 헤어지시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목사님한테 말씀 못 드리고 떠났거든요. 왜냐면 목사님도 그거 하는데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데 지금 한국에 와서도 목사님 가끔씩 만나기는 해요. 지금도 연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애들이 이제는 다 한국에 왔고 목사님도 이제는 거기서 선교 활동 다 안 하시고 이제는 한국에 오셨고. 참 그분은 평생 그렇죠. 어찌 보면 모셔야 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없었더라면 그런 분들이 없었더라면 저희가 한국에 올 생각을 아예 못하고 중국에서도 진짜 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진짜 부모부 이상으로 해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캄보디아 쪽으로 왔거든요. 캄보디아를 경유해서 오신 거예요? 네. 베트남 통해서 캄보디아까지 가서 캄보디아에 가면 태국으로 오신 분들은 뭐 이런 감옥에 간다고 하잖아요. 캄보디아는 감옥이 아니라 대사관에 들어가면 여기로 말하면 별장 같은 그런 집이 있어요. 북한 사람들 거기에 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배워주고 그러니까 거긴 목사님이 총무 다 책임지고 뭐 운영하시는 데지거든요. 거기도 또 교회에서도 하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저는 그때 당시 6개월 정도 있었어요. 6개월 꽤 있었네요. 이 탈북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셨어요? 탈북 과정에는 힘들다고 굳이 생각이 안 드는 게 내가 가고 싶었던 한국을 가는 길이라 힘들다기보다는 즐거웠다. 그렇죠. 그러면 또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생활하시면서 가장 인상에 남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가서 망고를 뜯어 먹었거든요. 나무에 거. 6개월 안에 망고 한 번 뜯어 먹고 또 자라서 또 뜯어 먹고
세 번째 또 날 열렸을 때 제가 왔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북한에도 봄, 겨울이 없고 이렇게 캄보디아 날씨처럼 캄보디아 날씨처럼 계속 이렇게 뭐가 자랐으면 뭐 굶어 죽는 사람은 네.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쵸. 캄보디아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거죠? 네네. 북한에 있을 때 막 비행기 날아가거나 그러면 쳐다보면서 막 탈 생각을 아예 꿈에도 못했었던 거고 나도 야 살다 보니까 비행기도 탈 수 있구나. 그렇지. 네. 그런 마음이 엄청 설렜었고 솔직히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북한에 있는 애들은 이거 생각도 상상도 못 할 건데 나는 이렇게 비행기도 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뭐 취해서 혼자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희가 한국에 왔을 때가 봄이었거든요. 네. 길 옆에 꽃들 이런 하단들 있잖아요. 그런데 꽃들이 진짜 만발하게 폈을 때거든요. 네. 그걸 보니까 이게 저는 지금도 가슴 아픈 게 북한에서 태어났잖아요. 네.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북한의 수도를 못 가본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중국 가면 북경도 가보고 베트남 가면 하노이도 가보고 유일하게 북한만 못 가봤고 한국에 와서 바로 서울로 가잖아요. 네. 내 고향에서도 못 가본 수도를 가본. 내가 한국에 와서 수도에 가는구나. 그게 또 벅차 올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좋았어요. 네. 국정원에 들어가서는 조사받는 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충격받는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이게 저는 북한에서도 조사 받아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조사받는 건 신사잖아요. 그냥 북한에서 이미 다 받아본 건데 한국에서는 뭐 신사적으로 하니까 오히려 안 때려서 왜 안 때리지? 안 놀랐어요? 때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네. 네. 그러면 국정원에 있을 때 가장 맛있게 드셨던 음식이 있어요? 국정원에서 신기했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뭔데요? 라이터 없이 담배를 피우는 방법. 근데 국정원에서 담배를 펴요? 운동이나 이런 데 나갔다가 남자분들이 담배 막 피우고 싶으니까 선생님들 꽁초 같은 거 아. 주워다가 피시는데 라이터가 없잖아요. 어떻게 필 것 같아요? 라이터 없는 나 속에서. 모르지. 저도 거기서 깜짝 놀랐거든요. 절대 따라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건데. 자막을 써나가야지 네. 따라하지 말라고. 그 에어컨 있잖아요. 네. 에어컨 전기 코드 있잖아요. 네네. 그 에어컨 전기 코드랑 담배 이렇게 살짝 춤 발라가지고 합선시키는 거예요. 합선시키면 그 스파크 일어나잖아요. 스파크 일어나면서 그 불 막 튀는데 거기에 이렇게 담배를 붙이거든요. 저는 중국에 살다 보니까 좀 한국 브랜드라든가 뭐 이런 걸 좀 알잖아요. 국정원에서 보면 대부분 주는 옷들이 그래도 브랜드 옷 주고.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거기 옷들이 참 마음에 들었고 옷들도 마음에 놀랐겠다 들었고. 그래서. 네, 그래도 왜냐면 저는 다 싸구려 줄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다 그래도 브랜드를 네, 주니까. 그러니까 완전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브랜드 옷을 다 주고 네. 재밌는 물론 에피소드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안 가는 아깝다. 느낌.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왜냐면 아니 우리는 빨리 나가고 싶은데 그리고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교류 생활을 했는데 네네. 북한처럼 뭐 똑같은 그런 교류 생활을 한국에 사는 게 이게 한국이 맞나? 나 진짜 한국에 온 거 맞나? 막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정도로 빡빡한 느낌이 들었고 조금 답답한 느낌 들었고 지루하고 네네. 빨리 나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근데 가끔 어떤 때 생각해보면 그 안에 있을 때가 그 안에가 편했구나 하는 생각도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먼저 나온 사람들이 감이 오면 꼭 그러잖아. 네. 여기 있는 거 왜냐면- 나중에 고마워한다고 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뭐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럼요. 네. 지금 만약에 들어가라고 하면 즐겁게 한 달 정도는 한 달 정도는. 네, 한 달 정도는. 한 달 정도는 들어가서 네. 좀 재밌게 놀다가 네, 맞아요. 날고 구경도 가기 시켜주고. 좋죠. 네. 맛있는 밥도 사주고. 그렇죠. 그러면요 그렇게 하나원 생활을 하고 한국 사회에 나와서 또 내 집 딱 받고 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어땠어요? 집은 안성에 받았을 때가 새 집을 받았었거든요. 네. 제 집이라는 게 없이 이때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게 너 집이다 하고 받으니까 제가 감성적이긴 한가 봐요. 엄청 감격받아가지고. 근데 그거는 뭐 메마른 사람도 감격받. 내가 집도 없이 떠돌다가 그 아파트에 그것도 또 새 아파트였다면서요. 그러면 기분이 묘하죠. 그렇죠. 가구들이랑 보면 비닐도 안 뜯은 그런 새 아파트였거든요. 왜냐면 중국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원에서도 그렇고 다 이렇게
조직 생활처럼 이렇게 여러 명이서 같이 생활을 했잖아요. 네. 혼자서 집에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썰렁해지면서 또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맞아. 텅 빈 집에 하나원에서 주는 이불. 이불이랑 밥과 이거밖에 어. 없으니까 나오기는 했는데 집이 혼자니까 엄청 썰렁하고 또 갑자기 외로움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맞아요. 빨리 뭐 주변을 익히고 뭐 이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오, 네. 그때 당시 딱 그 생각이 일단은 왜냐면- 빨리 내가 네네. 정착하자. 네. 오. 그래서 뭐 알바도 해보고 어떤 일을 먼저 해본 거예요? 일단은 저는 컴퓨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처음 와서 간 게 PC방 알바. 역시나 또 컴퓨터 네. 관련. 네. PC방 알바를 하고 그리고 저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운전수였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운전수가 잘 살잖아요. 꿀버직이라서. 네. 어. 그래서 PC방 알바하면서 어.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네. 운전면허 공부를 하고 네. 그래서 운전수 했나요? 저 트럭을 조금 살짝 해봤어요? 해봤었죠. 네네. 저는 한국에 가면 모든 일을 다 해볼 거야. 다 해보고 나한테 맞는 일을 찾을 거야. 이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럼 어땠어요? 모든 일을 다 해봤는데 저는 역시 IT 쪽이 맞나 봐요. 아. 솔직히 생산직도 해보고 뭐 이삿짐도 해보고 배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했던 일들은 대부분 IT 쪽 일. 그러면 지금은 정착한 부분이 어떤 IT 쪽이에요? 현재는 그냥 촬영 편집 뭐 네. 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IT 분야에서 일을 관심을 가져가지고 쭉 했던 시간 총 합치면 몇 년 되는 거예요? 이제는 10년이 넘죠. 왜냐면 제가 와서부터 쭉 그쪽에만 하고 했으니까 처음에 생산직도 가봤는데 네. 와 생산직에서 일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건설 현장 이런 데도 가보고 이게 일하기 싫어서 현장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간이 안 가고 그러더라고요. 기술직이니까 기술을 배워뒀으면 또 그거 내가 좋아하고 그 일을 그러면은 그쪽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IT만 보면 그게 한장하니까. 아, 보면 어때요? 이게 어릴 때부터 있는 습관인데 뭔 이런 제품을 보면 네. 그걸 무조건 뜯어봐야 돼요. 제 건 안 돼요. 안 돼요. 중고를 만드시면 안 네네.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도 해보고 그런데 막 이렇게 정신 집중하는 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고 배고픔을 모르고 하는데 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쪽을 택해서 이런 일을 또 하게 됐고 이 마이크 선을 정리하시는 거 보고 아, 직업병이 나오셨네 그랬다니까요. 그럼 정착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IT 쪽 계열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KT에 입사한 적이 있어요. 오, 대기업에. 대기업이라기보다는 KT 서비스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안 계열사죠. 그렇죠. 계열사도 대기업이잖아요. 그게 입사를 했었는데 네. 오로지 그 공고문만 보고 이력서를 넣어서 1차 면접 보고 2차 면접까지 봐서 합격됐거든요. 네. 합격돼서 회사에 딱 출근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한국 형이 네. 하는 소리가 여기 뭐 개나 소나 타오나 뭐 받을 사람에서 북한 사람 봤나 이런 소리를 딱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엄청 충격을 딱 받았었는데 네. 여기 아직까지는 북한 사람을 그러는구나. 지금은 그 형하고 나하고는 지금은 진짜 둘도 없이 완전 그렇게 가깝고 지내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그분도 북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고 어릴 때 배운 게 북한은 나쁘고 뭐 그런 것만 배우셨으니까 그분 인식에는 북한 사람이 엄청 이미지가 안 좋았던 거예요. 네. 근데 같이 막 이렇게 부대끼며 일하고 뭐 하고 저 거기서 한 5년 6년 오, 꽤 일했거든요. 일하셨네. 네네. 그러면서 부대끼며 일하고 하다 보니까 친해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둘도 없는 그런 사이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시지. 그때 형 왜 그랬어? 하고 한 번쯤 여쭤보지.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네. 그때 당시 인식에는 북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만 인식을 했었으니까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도 한국 분들 중에 북한 사람들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직 있죠. 네. 저희 채널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런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클릭도 안 해 우리. 근데 네. 근데 그분들이랑 또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분도 북한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구나 같은 그렇죠. 사람이구나 하면서 서로가 뭐 친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